안녕하십니까. 이재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대 전자문명의 DNA, 트랜지스터, 그리고 이를 만든 벨랩 삼총사의 이야기입니다. 현대문명의 DNA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트랜지스터는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트랜지스터가 미친 영향, 개발 과정에 관한 얘기 등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트랜지스터가 뭔지 한번 알아보고요.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진공관에 대한 얘기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IT 황제, 지금은 자선사업가로 변한 MS의 창업자 빌 게이츠 얘기를 한번 빌어보면서 이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타임머신이 발명되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순간은 1947년 12월 23일이다.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대단한 것이 있길래 1947년 그 겨울 뉴저지로 가보고 싶다는 걸까요? 한번 가보죠. 마이크에다가 안녕 하고 대보니까 속삭였습니다. 그랬더니 반대쪽에 걸려있던 스피커에서 안녕 하고서 엄청난 소리로 소리가 확성돼서 나왔습니다. 트랜지스터가 뭔지 모르지만 최소한 큰 소리를 나게 해주는 기계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트랜지스터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자연계, 공대, 이공계를 전공하신 분 중에는 트랜지스터를 아실 겁니다. 트랜스퍼 더하기 레지스터, 그러니까 전달, 전기를 전달한다 더하기 전기의 저항이 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만들어진 말이 트랜지스터입니다. 전기를 통하게도 통하지 않게도 하는 일종의 작은 부품이죠. 까만 금속재 부품입니다. 자, 여러분 뭔지 잘 모르시지만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 하면 생각나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퍼뜨기는 사회 현상이 얼핏 기억날지도 모르시겠습니다. 1970년대에 미국 문화를 대변하는 것이 재즈였다 그러면 그 재즈를 선풍적으로 확산시킨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트랜지스터 라디오입니다. 네, 일반 사람들은 트랜지스터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속에 들어있는 핵심 부품이 바로 트랜지스터였습니다. 사람들은 줄여서 트랜지스터 그랬죠. 1954년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즉 미국 남부에 있는 텍사스 지역의 반도체 회사 TI가 지구상에 가장 많은 물질, 실리콘, 모래 속에 들어가면 아주 작은 유리 같은 물질이 있습니다. 이 실리콘이죠. 규소라고 합니다. 그 규소로 트랜지스터를 만들었습니다. 그 트랜지스터를 리전시 라디오라는 회사에다가 줘서 기존 여태까지 사용하던 진공관 부품을 트랜지스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소니가 만들었죠. 얼마나 작으냐? 이 그림에서 보듯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 라디오는 와이셔츠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았습니다. 그 당시에 라디오 생각해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앞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1954년 이전과 이후로 갈라놓은 겁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왜 그러면 라디오에서 특히 이름을 날렸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전까지의 라디오라는 것은 방송국에서 전파를 쏘면 그 들리지 않는 전파를 받아서 집안에 있는 텔레비전 세트만한 크기의 라디오를 통해서 수신을 해서 그 라디오 스피커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부품은 오늘날의 TV처럼, 그리고 뒤가 한 30에서 50cm 정도 되는 넓은 두께에다가 바나나 반쪽 정도 잘라놓은 크기의 진공관이 뒤에 쭉 박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더 이상 트랜지스터의 발명으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진공관 시대를 떨쳐버린 마법의 돌이라고 할 만합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 보시면 라디오가 있는데요. 뒤쪽 앞면과 뒷면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원통형으로 세워져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게 진공관이죠. 그 진공관이 트랜지스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떤 역할이냐? 신호를 쏘아 보내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쏘아져 나한테 온 라디오 수신기 앞으로 온 신호를 잡아냅니다. 여러분들이 라디오의 옛날 라디오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도 킬로헤르츠, 메가헤르츠 선국을 하죠. 예전에는 돌립니다. 그 선국을 하는 기능, 선국을 통해서 뭘 하냐? 신호를 원하는 신호만 잡아냅니다. 그걸 진공관 또는 트랜지스터가 했죠. 그리고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들을 수 있게 크게 만들어줘야죠. 확성, 소리를 확장시켜주죠. 그래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트랜지스터죠. 그러니까 용어로 말하면 발진, 검파, 증폭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1954년 이전의 진공관, 이 진공관은 트랜지스터의 발명으로 인해서 그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잠깐 진공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진공관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제가 아까 뭐 바나나 반쪽 정도 잘라놓은 크기라고 그랬는데 사실 처음에 그런 크기였습니다. 에디슨의 백열전구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에디슨의 백열전구에서부터 만들어진 것이 진공관이거든요. 백열전구는 한 1초에 12,000번 정도, 10,000번에서 12,000번 정도 빛을 발해서 우리 눈앞에서는 번쩍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12,000번 신호가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12,000헤르츠라는 얘기죠. 진공관도 그 신호를 갖다가 이용을 하는 거죠. 다만 진공관은 교류로 되는 걸 직류로 바꿔버리는 현상을 이용한 겁니다. 1904년에 영국의 물리학자 앰브로즈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 1906년에 미국에서 존 포리스트라는 사람이 이것을 증폭 진공관으로 만들었고 1912년이 되니까 라디오에 적용할 만큼 기능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그게 실리콘밸리의 일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발생한 거죠. 그런 일이 실험이 성공을 했죠. 그 이후에 전 세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TV의 왕자 RCA가 라디오를 만들죠. 그리고 진공관이 만들어지니까 진공관 라디오가 만들어지고 진공관 TV가 1940년 이후에 계속 만들어집니다. 근데 트랜지스터가 나오니까 이게 일거에 무너지죠. 아니, 조금만 있으면 조금 TV 보다가 조금 라디오 틀다가 꺼지고 깨지고 가려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누가 진공관 라디오, 진공관 TV를 좋아하겠어요. 거기다가 크기도 무거운데 트랜지스터는 그 전부 반대인데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립니다.